네, 모레 금요일 이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다중 이용 시설 인원과 영업 시간 제한 해제 등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6월과 7월쯤에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또 2차, 3차 재감염률도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발표가 좀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과 이웃 나라인 중국의 오미크론 사태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국내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본격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할 정도로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게 정부 판단인데 교수님께서도 일단 정점은 지났다고 보시는 거죠? 정점은 확실히 지났습니다. 확실히 지났다. 예, 확실히 지났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지났는데요. 예. 정확히 28일 전, 그러니까 4주 전인데요. 예. 이날이 우리나라 코로나에 있어서 역대 최고치인데 실제로 그날 발표는 62만여 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집계에 약간 오류가 있어서 7만 명 정도를 빼야 되니까 우리나라 최고치는 55만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5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쭉 감소해서 오늘 이제 19만 명대인데 네. 이렇게 감소 추세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일별로 특히 이제 월요일 날에는 일요일 날 검사 건수가 적었다가 월요일 날에 반영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좀 적고 예. 화요일 날은 월요일 날 검사 건수가 많으니까 폭증하고 예.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는 이 경향마저도 깨졌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줄어들었다가 예. 화요일 날에 늘었다가 수요일 날 오늘은 원래는 늘어야 되는데 더 줄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어제 대비 15,300명 정도 줄었고 예. 일주일 전 수요일하고 비교하면 무려 9만 1,000명이나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소세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확실하다. 있고 위중증 사망도 예. 덩달아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정부에서 한 1,500에서 1,600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도 지금 1,000명을 약간 상회하는 오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1,014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도 최근에는 300명대 후반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들어서 200명대 그리고 100명대로 줄어들어서 오늘 어제는 100명 중반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예. 거리두기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데 이때 거리두기 발표를 하면서는 거의 일상 회복에 준하는 몇 개만 남겨두고 거의 일상 회복에 준하는 그런 거리두기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교수님,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2차 정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델타 유행이 끝나고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고 예. 그다음에 오미크론이 사그라들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가 다시 스텔스 오미크론이 유행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봉우리를 2개를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섞여가지고 동시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2개가 섞여서 유행하면서 봉우리를 1개만 만들고 1개만 만들 뿐만 아니라 끝자락이 하향 기조로 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봉우리라는 거죠. 게 일단 그래프에서 꼭지점을 찍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봉우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다가 없는 데다. 예.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보다 확산은 더 빠르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대책에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어떤 추가적인 변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하나의 봉우리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그냥 그대로 거의 엔데믹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사정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변이가 또 나왔다, 엑셀 변이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게 되는 건가요? 바이러스의 속성상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온다고 나올 수 하는 건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계속 분열 정식을 하면서 돌연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나오게 될 때 얼마나
전파와 병원성의 유리한 형태가 존속해서 살아남아서 우세종이 되는가 하는 네. 것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몇 마리가 제 몸 안에 들어가더라도 제 몸 안에서 수백만, 수천만 마리가 만들어질 때도 여기에도 변이가 생깁니다. 심지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가 위협적인 변이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향후는 변이가 나오더라도 인류를 위협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하나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는 것. 두 번째는 돌파 감염 회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변이 이전의 변이에 대해서 추가 면역을 획득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변이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람을 감염시키게 되면은 사람이 이미 빵빵한 면역을 갖고 있으니까 병원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변이도 기본적으로는 병원성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사람이 면역이 빵빵하니까 사람 몸을 침입하게 되면 병원성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체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병원성이 떨어지니까 향후에는 변이체는 나올 수 있지만 나오는 변이체가 뭐든지에 상관없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병원성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델타 때까지 그다음에 델타 이전 오미크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델타 때까지는 이 변이체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확실히 종식 내지 엔데믹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나오는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큰 유행의 번질 가능성은 그거는 거의가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그러면은 엔데믹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6월, 7월에는 실외 마스크 해제도 좀 검토 중인 것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엔데믹으로의 전환 준비, 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엔데믹은 뭔가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게 네. 필요합니다.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그 지역에서 유행하거나 예.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이 그 병원체가 완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놓이는 것 이것을 엔데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겨울에 독감도 발생하든 말든 상관없이 우리 인류의 통제하에 있다는 거죠. 그쵸, 백신과 치료제에 의해서. 예. 그다음에 홍역 모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바이러스성 또는 세균성 감염이 다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인간의 통제하에 있는 것을 엔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엔데믹을 벗어나서 우리 인류가 완전히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진 것. 이것을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19는 엔데믹보다는 팬데믹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그러는데 이제 이게 확실히 병원성이 없어지고 백신이나 먹는 치료제 등등으로 해서 인간의 통제하에 또 의료 체계 하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엔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엔데믹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주요 외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그런 엔데믹을 경험하는 첫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뭐 역학조사도 잘하고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데믹화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우리 통제하에 들어있다는 거죠. 독감도 1년에 사망자가 2,000에서 많게는 3,500명 가까이 나오지만 그래도 엔데믹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갈 것이고 향후에 마스크 등등이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은 당국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겠지만 엔데믹으로 가는 것은 뭐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이어서 있을 거리두기 조정에서도 엔데믹을 염두에 둔 그런 거리두기 조정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 한 달 이내에는 거의 완전히 실내 마스크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뭐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웃 나라인 중국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오미크론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로 코로나 방역 조치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국의 방역 조치는 좀 얼마나 유효한 대안이라고 평가하세요? 이 중국의 방역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방역 당국이 한때 겁을 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과학적 기반의 그런 방역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올 초 들어오면서 방역 기조를 완전히 새로 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미크론은 델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어떤 특징을 아. 갖고 있냐면은 델타 때까지만 하더라도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은 백신이 감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 그러는데 오미크론은 백신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워낙 많은 변이가 일어나서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몸에 면역이 빵빵하게 생겨도 바이러스가 쉽게 돌파 감염을 시키는 예. 거예요. 이게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어떤 희한한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봉쇄를 한다고 해서 예. 상황을 좋게 하거나 그다음에 봉쇄를 푼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미크론은 어느 정도 유행을 해야 비로소 유행이 수그러드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국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예. 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체제가 있고 거기는 예. 우리와는 다른 그런 어떤 질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중앙 통제적인 방식으로 정치가 개입하게 될 경우에는 과학 방역이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델타 때까지는 완전한 통제, 봉쇄를 해서 톡톡한 재미를 보았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미크론은 그런 식으로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미크론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그런데 델타 때까지 재미를 본 중국 정부가 뭘 더 많이 했냐 하면은 고위험군에 대해서 3차 내지 4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대규모 유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완전히 이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죠. 하나는 봉쇄로 오미크론을 막을 수는 없다. 두 번째,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매우 빠르다. 예. 셋째, 백신 접종을 안 한 고령층은 병원성이 낮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대규모 유행이 일어날 경우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상당한 사상자를 낼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외국은 오미크론이 유행을 하면서 일정 수준이 되었다가 하강하니까 일상을 복귀했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은 오미크론에 관련해서 청정지역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대외 무역이라든지 대외 사람들의 입출입이 빈번할 경우에는 예. 외국에서는 오미크론이 이제는 수그러들어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은 언제든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유입이 될 경우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숫자가 워낙 적었기 때문에 다시 재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은 아까 말씀하신 그 봉우리를 찍지 못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봉우리를 언젠가는 찍을 수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중국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고 중국은 향후에 다른 전 국가들이 오미크론이 수그러들어도 예. 중국은 계속 그런 오미크론의 재유행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도 좀 크잖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뭐 미국이나 EU에서 뭐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상하이 같은 데는 예. 완전히 봉쇄가 되어서 식료품도 구하기 어렵고 예. 지금 약탈 같은 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제외 공간들에 있는 인력들도 입출입이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예. 미국이나 일부 서방 국가에서는 필수 인력만 제외하고 전부 지금 자국으로 오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계속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향후에 이제 국경이 개방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이제 제조업과 관련해서 해외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중국에는 상하이만 하더라도 모든 주요한 공장이 다 닫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이런 파급도 크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중국 그 이외 서방 국가들과 상당히 경제적인 그런 어떤 갈등의 요지가 예. 그런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국내 오미크론 상황과 그리고 중국의 상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